자, 지금 구속이 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변호를 맡고 있는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분도 민주연구원 부원장입니다. 잠깐 목소리 들어보시죠. 메모라는 건 이제 이게 뭐 김용 부원장한테 전달됐다는 건 아니고 네. 결국은 이제 남욱 측에서 뭐 정민용 변호사한테 전달했다. 이제 요 정도에 대한 메모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계적으로 작성된 장부는 아닌 걸로 보이고 하필이면 왜 그것만 딱 그 작성되는지도 의문이고 이 결국은 전달되는 시점이 남욱 측에서 이제 정민용 측으로 전달되는 걸 보면 이 메모가 중요할 수는 있는데 네. 그런 법리 구성이 제가 보기엔 좀 무리는 있어 보입니다. 또 하나 지금 굉장히 이제 관심을 모으는 관전 포인트라고 해야 될까요? 이 부분이 있습니다. 김용 민주연구원에 대한 이제 기소가 이루어질지인데 원래 이르면 오늘 정도에 기소가 이루어질 거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 아직까지는 기소했다 이런 뉴스는 없다고 합니다. 뭐 기소한다는 거는 이제 김용 부원장을 재판에 넘긴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근데 여기서 저는 궁금한 것은 뭐 김용 부원장을 검찰이 기소하는 것은 뭐 예상된 수순일 것 같고 기소는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김용 부원장을 기소할 때 그 공소장에 과연 이재명 대표와의 공모 여부가 그 공소장에 적시될 수 있을지. 참고로 김용 부원장은 유동규 전 본부장으로부터 8억 4,700만 원에 달하는 불법 대선 경선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가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네. 일단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을 때 어느 정도 혐의가 좀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것 중에 하나가 남욱 변호사가 조성한 4차례에 걸쳐서 8억 4,700만 원을 유동규 본부장으로부터 전달받았다. 이런 진술이 유동규 본부장뿐만 아니라 돈을 만든 남욱 변호사까지도 진술을 했기 때문에 검찰이 공소장에 그 사실을 적시를 했고 그것에 대해서 법원이 사실을 개연성이 있다라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해서 지금 구속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만약 기소될 때 대선 자금을 전달받은 것이 맞고 이 대선 자금이 과연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로 선출되는데 쓰였는지 그렇지 않았는지에 따라서 정치 자금으로서의 어떤 성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르면 오늘 이루어지게 될 김용 이 부원장에 대한 구속 기소 여부, 만약 기소장에 어떤 내용이 담겼느냐, 이재명 대표가 그런 경선 자금의 흐름을 알고 있었고 자신을 위해서 쓰였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이게 공동 정범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늘 김용 부원장에 대한 이 기소 여부도 중요하지만 만약 기소가 된다면 기소되는 사유에 이재명 대표와의 어떤 연관성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도 앞으로 향후 재판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논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덧붙여서 제가 하나 좀 지적할 게 있는 게 민주당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뭐라고 계속 지금 해명을 하냐면은 후원금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그런 돈을 받을 여지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당대표는 당시에 경기지사였는데 경기지사 사퇴한 시점이 작년 10월 25일입니다. 경기지사 현직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는 예비 후보로 나설 수도 없고 따라서 후원회도 만들 수 없고 후원금도 모집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10월 25일까지는. 근데 지금 이 8억 4,700만 원이라는 돈이 김용에게 전달됐다. 그 시점은 작년 4월에서 8월까지였습니다. 즉 후원금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따라서 그 당시에는 후원금 없이 경선을 치렀어야 했기 때문에 이 돈이 경선 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즉 김용 부원장이 혼자 개인적으로 착복한 게 아니라면 그런 정도의 어떤 논리적 정합성은 갖추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불법 대선 경선 자금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1원 한 푼도 받은 바 없다. 이렇게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는 사실도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